정경심 교수의 이제 2심 재판이 시작됐는데 나는 그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의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1심은 확증 편향이었다. 재판부를 비난한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정경심 교수 측에도 유리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채택하지 않은 채 확증 편향이라는 게 그런 거죠. 결론을 정해놓고 판사가 결론을 향해 달려버린 거. 이런 이야기인 거고. 야, 검찰 이 새끼들은 내가 보기엔 언론 플레이를 이제 준비해 나오는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기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언론이 받아쓰기 좋게 써먹더라고요. 근데 나도 가끔씩 어쩌다 집에 들어갈 때 혼자 있을 때 일 안 할 때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막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표창장 위조 검찰도 못했던 이걸 위조라고 확실히 만들어 놓고 도덕적으로 막 비난받게 만들면서 그럼 표창장 위조한 게 뭐가 죄인데 부산대 의전원에 대한 업무방해 이렇게 걸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 인턴 증명서라든지 표창장 위조라든지 컴퓨터에서 뭐 파일이 나왔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 유죄를 입증할 만한 건수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서로 간에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워딩들이 부딪힌 거죠. 확증 편향하고 대통령까지 기망 이게 부딪힌 거죠.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표창장과 관련하여서는 증거를 입수한 과정이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증거를 다른 재판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독 이 재판에서는 그걸 증거로 인정해서 유죄를 때립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1심에서 그 증거물의 입수 과정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1심에서 표창장이 유죄 나올 거라고 판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해놓고 끼워 맞췄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제 이야기를 여러분 떠올리실 텐데 윤석열 이슈나 조국 장관의 이슈는 사실은 조국 장관의 이슈는 여론조사랑은 다르게 조국 장관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민심이 표출된 게 나는 총선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이슈는 검찰개혁 이슈랑 버무려지면서 나중에 뭐 50대 50 정도로 여론조사가 나왔었거든요. 막상 총선 해보니까 어때요? 민주당 압승 역대 최초의 압승이 거둬진 거잖아요. 요거는 이미 국민들한테는 조국 장관한테 너무 했네. 저 정치 관심 없는 제 주위에 친척분도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런 걸 어떻게 처벌을 하냐. 내용을 알고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등장하거나 정경심 교수 이슈를 막 언론들이 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저는 선거에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이 자칭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진짜 몰입을 해서 이게 나였다면 과연 나는 저렇게 털면 먼지 하나 안 나올 거라고 했을 때 아 나는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게 내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산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작정하고 확증 편향 검찰부터 사법 체계까지 다 뛰어들면 나도 걸리겠다. 왜냐면 막 주위 온갖 거 다 털어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자칭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셨는지 아직까지도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그렇게 비난해대고 촛불 그 정권까지도 같이 연장선상으로 계속 비난하고 있잖아요. 분노스럽죠. 예. 저는 그 이유를 알죠. 그 원래 가장 가혹하게 누구를 가혹하게 대하냐면 기득권 엘리트층에 속했다면 조국 전 장관이 네. 그건 나경원 전 의원처럼 모든 게 무혐의 됐을 거예요. 기득권 세력에서 벗어나서 진보 대통령을 돕는 조국은 오히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적화되는 거죠. 심리가 그래요. 나는 그 조국 장관이 외부 활동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집에 유폐된 사람처럼 페이스북만 하고 있잖아요. 강의도 못 나가고. 난 당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조국 장관은 이제 본인의 부인이 저렇게 기소된 부분 때문에 못 나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은 뭐 다릅니까? 윤석열 장모 기소됐죠. 아니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활동 시작했잖아요. 조국 장관도 그냥 외부 활동 했으면 좋겠다고 내 말은. 그게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조국 장관의 가족이 더 떳떳함을 밖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양반이 너무 FM이다 보니까 진짜 FM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아내 재판, 그 아내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들을 고려하라고 변호인들은 조언해요. 아주 그런 논리라면 페이스북 하지 말아야지. 그건 페이스북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심 교수 이슈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론에서 관심이 멀어지면요.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저는 또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활발하게 그 이슈들 외부에서도 던질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혼자 외딴 섬에 있어야 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자, 그 가운데 윤석열 장모도 이제 재판을 이제 하는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고. 뭐 이건 재판부가 결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니 비공개 재판도 그 규정이 있어요.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공개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비공개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예를 들면 풍속을 심하게 해친다거나 뭐 등등의 이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개 재판입니다. 근데 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본인이 검찰총장의 장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에 관심 받기 싫어? 그럼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재판을 하는데 나 비공개 재판도 해주시오 하면 언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문매를 때렸겠죠. 국민의 알 권리를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쳤겠지. 너무 관대해요. 이 이야기 처음 들으신 분들 많지. 윤석열 장모가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청했다고?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뒀어도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의 판사들처럼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참. 저는 카르텔에 당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압니다. 예. 그 최은순 씨죠. 이분 성함이 2013년에서 13년 4월에서 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가지고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여기에는 사무소 위조하고요. 부동산 투기가 같이 얽혀 있다. 네.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의 장모였으면 지금 언론이 어떻게 했겠냐고요. 난리 났죠. 그리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 최은순 씨 관련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 20건 중에 한 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 지난번에 시사직격에서 그 이분 관련한 송파 무슨 체육관 건립 부지 뭐 관련된 얘기 들었어요. 그게 정대택 씨가 계속 문제 제기해오고 법무사가 속병 나서 죽은 암인가 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건을 시간이 나서 찬찬히 보고 저 진짜 근데 무슨 공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고 공정을 내세우면 이해창 총재처럼 된다니까. 저도 긴가민 가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변을 돌아봐야 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약간 안철수 같잖아요. 네. 둘이 비슷해. 네. 사실은 똥이 엄청 묻어 있는데 혼자만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